전 세계를 뒤덮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충격에 신음하고 있는 사이 지난해 로또와 인쇄, 전자 복권 등 전체 복권 판매액이 10% 증가하며 사상 처음으로 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가 복권기금 운영 계획을 위해 예상했던 금액을 훨씬 웃도는 수치라고 합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인생 역전을 노린 이들이 많아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 구간별로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 즉 소득 하위 20%의 복권 소비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7%가 증가했는데 이는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3분위 가구의 9.4% 증가율과 비교하면 무려 5배가량 많은 수준입니다. 또한 최근 복권 소비 트렌드는 여성들의 구매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코로나19 고용 충격이 여성들에게 쏠린 점과 무관하지 않아 보이는데 충격을 직접 받은 대면 서비스업은 여성 종사자 비중이 높아 여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컸음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20대는 정기적으로 복권을 구매하는 사람이 47.2%나 되는데 직업별로 편차가 드러남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직장인이 68.6%로 가장 높았고 취준생이 53.6%, 대학생이 40.3%로 뒤를 바치고 있었습니다. 인생 역전의 희망을 가질 수 있어서 일상 속 재미로 사회적으로 이롭게 쓰이기 때문이라는 등 구매에 대한 인식을 드러냈지만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에 턱없는 쥐꼬리 월급, 고용 불안 등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20대의 복권 열풍의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길은 다양합니다만 소액으로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것도 좋지만 무모한 기대 심리로 무리하게 복권에 베팅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한 부작용과 우리 사회에도 낯설지 않게 등장하고 있는 니트족에 대한 문제점을 코스모스 메아리의 2021년 마지막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복권을 일주일의 행복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당첨될 확률은 극히 낮지만 기대를 안고 보내는 일주일이 행복하다는 뜻을 빗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순간에 찾아온 커다란 횡재는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거액 복권에 당첨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파산 신고를 받는 이들의 소식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횡재의 불행은 노출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당첨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게 되는데 가족은 물론이거냐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소문이 나는 것도 삽시간입니다. 한마디로 표적이 되는 셈입니다. 다음은 인간관계 파기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횡재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하게 되는데 가까운 친척들은 돈을 달라고 요구하며 사업계획서를 하며 종이 몇 장 들고 나타나 수억 원을 대라는 사람들의 방문도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공공의 적으로 몰리게 되는데 찾아오는 모든 이들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는 노릇이기에 거절당하는 친인척과 친구, 동료들이 늘어나며 당첨자는 세상에서 가장 못된 인간으로 취급을 당하게 됩니다. 돈에 눈이 멀어 사람의 도리를 저버린 몹쓸 인간으로 오해받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의 마가렛 러프레이는 8년 전인 2013년 유로 밀리언세라는 복권에서 430억 원의 당첨금을 받았습니다. 복권 당첨 당시 그는 일주일에 58파운드 약 92,000원가량의 복지비를 받으며 생계를 꾸려갔으며 복권은 일자리 센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구매했습니다. 그는 복권 당첨 직후 주변을 도울 것이라 다짐했고 상당 부분을 지역사회를 위해 사용했지만 복권은 끝내 그를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2019년 자신의 복권 당첨을 회고하며 지옥이 있다면 난 그 안에 있었다. 그 정도로 나빴다고 말했다고 데일리메일은 보도했습니다. 그는 지난 9월 2일 재산 80억 원 정도를 남겨놓고 우리는 돈을 짊어지고 갈 수 없다. 수위엔 호주머니가 없다는 말을 남기고 56세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복권에 당첨된 뒤 90%가 불행해진다는 통계가 나와 있는데 쉽게 들어온 것은 쉽게 나간다는 말의 의미가 이를 증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복권은 국가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수에게 돈을 모금해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표를 말합니다. 복권의 기원을 보면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화재 후 복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 연회에서 복권을 팔았다고 합니다. 16세기에 들어 유럽의 국가들은 재정 확보를 위해 복권을 발행했고 1530년대 이탈리아 피렌체 지방에서 세계 최초로 로또라고 불리는 복권이 나와 오늘날 복권의 시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복권이 처음 발행된 것은 1947년 12월이었습니다. 제14회 런던올림픽 참가 경비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장당 100원에 발행되었고 이어 1962년 4월 산업박람회 복권이 발행됐으나 단기간에 그쳤으며 1969년 9월 주택복권이 발행되며 우리나라에서도 정기발행 복권이 등장하게 됩니다. 1등 당첨금은 당시 서울에서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300만원이었는데 한창 인기를 끌던 주택복권은 로또에 밀려 2006년 발행이 중단되고 맙니다. 지금의 전자식 로또복권이 도입된 건 2002년이었습니다. 외환위기를 계기로 열심히 노력해도 살기 어려워지자 서민들이 로또복권에 몰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저 재미로 하는 게 아니고 복권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까지 나타났으며 실제로 40대 어느 가정이 빚을 내 무려 3천만원의 복권을 샀지만 정작 당첨금이 85만원에 그치자 지하철에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복권위원회의 기금집행 현황에 의하면 로또 당첨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모두 2조 8,300억 원이었습니다. 복권 판매액의 약 50%에 해당되는데 나머지는 법정 배분 사업 및 공익 지원 사업으로 운영되었는데 절대적인 금액으로만 본다면 복권의 원금 회수율은 약 50%로 뒤집어 놓고 보면 복권은 사자마자 가치가 50% 떨어지는 상품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니트족이란 취업에 실패한 후 구직활동이 전무하고 학교에 다니지도 않으면서 특별한 직업훈련이나 교육도 받지 않는 그야말로 일을 할 의지도 일을 구할 의지도 없는 무직자를 뜻합니다. 간단히 말해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놀고 먹는 15세에서 34세 청년층을 의미합니다. 니트족은 일본에서도 2012년 급속히 늘어나 큰 사회 문제로 부각되기도 했는데 현재는 우리나라에서도 니트족이 늘어나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가 발표한 세계청년 고용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청년층의 니트족 비율은 19.2%로 나타나는데 이 비율은 OECD 전체 회원국 중 7번째로 높은 비율이며 게다가 한국의 니트족 비율은 OECD 평균 청년층 니트족 비율인 15.8%보다 3.4% 높은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인 미국은 16.1%, 영국은 15.9%, 독일 12% 등 한국보다는 니트족 비율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니트족에는 유형도 다양한데 현재 즐거움만 찾아 일하지 않고 향락적으로 생활하는 유형의 전형적인 선진국형과 사회생활을 전혀 하지 않고 집에만 틀에박혀 지내는 은둔형 위투리형이 있는데 그러나 대부분 취직을 앞두고 너무 고민한 나머지 혼란스러워하거나 위축된 젊은이들이 니트족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게다가 취직 성공 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만둔 후 자신감을 잃은 젊은이들도 니트족으로 흡수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지치고 코로나에 다시금 불안에 떨치는 다사다난했던 2021년의 종착점이 시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에는 복권의 희망을 사는 청년들이 사라지고 니트족이 전멸하면서 호랑이 같은 기세로 모든 일에 행운과 건강함이 함께하시라 코스모스 메아리의 이름으로 힘차게 응원해드립니다.